자, 이번에 배워보실 내용은 12단원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을 다루시기 전에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그냥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그냥 대놓고 그냥 수가 나열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수가 나열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그 수의 나열, 수열이죠. 수열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항을 알려주더라도 우리는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n에다가 1을 넣음으로써 첫째 항이 1이다라는 거, n에다가 2를 넣음으로써 제2항이 3이다라는 거, n에다가 3을 넣음으로써 제3항이 5다라는 것을 일반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첫째 항을 알고 그리고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이 수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 주어지게 되는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식, 여기에다가 n에다가 1도 넣어보고, n에다가 2도 넣어보고, n에다가 3도 넣어보고, 이것저것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자, n에다가 1 넣어보시면은, A2는 A1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첫째 항이 1이다라는 걸 알려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2항이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n에다가 2를 넣어보시면 A3은 A2 플러스 2다라는 건데 문제에서 비록 제2항이 얼마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요 위에서 제2항이 3이다라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에 여기다가 3 집어넣어서 제3항이 5다라는 것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n에다가 3 넣어보시면은 A4는 A3 플러스 2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또 위에서 3항이 5다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제4항이 7이다라는 것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n에다가 4도 넣고 5도 넣고 6도 넣고 함으로써 우리는 제5항도 제6항도 제7항도 구해낼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계속 넣다 보면은 100항도 구할 수 있고 1000항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진다 그랬죠? 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얘를 점화식이라고 불러주면 안 되는데 사실은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자, 얘를 왜 점화식이라고 불러주면 안 되냐? 이 점화식이라는 용어는 개정 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과서에서 점화식이란 단어를 찾아보실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얘를 쓰겠다는 거잖아. 그럼 왜 쓰려고 하는 거냐? 얘를 개정이 되면서 뺐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빼내고 뭔가를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어. 그래서 얘를 마땅히 불러줄 용어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는 이걸 어떻게 불러줘야 되냐면은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그냥 점화식이라고 불러주면 되는 것을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불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만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n 플러스 2항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 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지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이제 니들한테 막 개념 설명하다가 요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보세요. n항과 n 플러스 1항과 n 플러스 2항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지고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자, 점화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을 n항과 n 플러스 1항과 n 플러스 2항의 관계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 내가 너무 힘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힘이 드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점화식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나도 이 점화식이라는 용어를 계속 써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용어만 따온 거야, 용어만. 뭐 점화식에 대해서 그래서 뭐 더 깊게 막 이렇게 배우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관계식을 점화식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자, 뭐 그런 거죠. 되겠죠? 자, 다음과 같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냥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면서 아까부터 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요?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닌데? 쌤 이거 앞에서 저희 언제 배운 적이 있었나요? 최소한 요 정도는 해줘야 돼요,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쌤 이거, 쌤 이거 등차 수열할 때 배웠던 건데요? 요거 딱 보니까 이거 등차 수열이 딱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쌤 이거,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요? 는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저런 거구나. 오늘 나는 널 처음 대면했어. 반갑다 친구야. 뭐 이러고 계시면 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을 하면서 여기 숫자 2 대신에 문자 D를 썼긴 썼는데 요 D는 문자가 아니라 이제 특정 상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n항에다가 D를 더했더니 n 플러스 1항이 되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n항. 그럼 n항의 다음 번째 항이 뭐야? n 플러스 1항이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연속된 두 개의 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앞에 거, 얘는 뒤에 거. 그럼 앞에 거의 항에다가 어떤 일정한 숫자를 더했더니 그 다음 항이 나오고 있네? 이거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an을 이항시켜 버리시게 되면 이렇게 좀 변형이 되죠. 그랬을 때 요것을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뺐더니 그 값이 일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신다라면 이거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구나.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관계식인데 우리 앞에서 얘를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관계식이다라고 했다라면 이제는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점화식이다라고 불러주자는 것뿐인 거죠. 여전히 얘를 보고 중요한 것은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관계식, 그러니까 점화식이 저거밖에 없었느냐? 아니다. 더 있었다라는 거죠.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뺀 거랑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랑 같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등차 수열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뺐잖아. 또 다른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뺐잖아. 근데 그 뺀 값과 뺀 값이 같대. 그러니까 일정한 값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거죠.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넘겨주시면 2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이 플러스 2가 되는데 요거 이제 등차 중항 기억나시나요? 등차 중항 공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보고도 이거 등차 중항이네?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을 알 수 있게 된 관계식, 점화식이 주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만 있었냐? 아니다. 등비 수열의 점화식. 그러니까 등비 수열을 알 수 있는 n항과 n 플러스 1항 내지 뭐 n 플러스 2항 사이에 관계식, 점화식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뭐였었냐면은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이제 r을 곱한다. 여기서 r은 이제 또 일정 상수죠. 그래서 n항에다가 어떤 값을 곱했더니 n 플러스 1항이 되었다.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연속된 두 개의 항이 있는데 앞에 항에다가 특정 상수를 곱했더니 그 다음 항이 되었다. 또 앞에 항에다가 어떤 특정 상수를 똑같이 곱했더니 그 다음 또 그 다음 항이 나왔다. 일정한 값이 계속 곱해지면서 나열되고 있다. 등비 수열이구나. 그렇다는 것은 그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나누게 되면 그 값이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
이거 역시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 되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나눈 것과 an 플러스 1에서 an을 나눈 것이 같다라는 것은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나누고 연속된 또 다른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나눴을 때 그 값이 같다. 일정한 값을 곱하고 곱하면서 진행되고 있었던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넘기고 넘겨서 정리를 다시 해보시면은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과 an 플러스 2의 곱이 되는데 이걸 보고는 이거 등비 중하이네. 따라서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관계식 점화시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배우면서 n항과 n 플러스 1항과 거기에다가 n 플러스 2항까지의 어떤 관계식을 배웠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었고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었구나. 그냥 그런 거였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얘들을 뭐 다르게 써먹자라는 게 아니라 얘들이 또 나오더라도 너 등차 수열, 너 등비 수열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간단한 점화식들은 모두 다 배웠고요. 이제 여러 가지 점화식을 배워보지는 않을 거예요. 자, 페이지 넘기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점화식이라고 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책에는 분명히 실려 있고요.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 거냐면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fn이라고 해놓고 얘를 개차수열이라고 불러줍니다. 개차수열. 개정전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었던 수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방금 뭐라 그랬죠? 개정전에는. 그 말은 개정된 이후로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11단원에서 교육 외 과정이라고 하면서 넘겼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은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교육 외 과정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다. 극히 일부의 학교에서만 선생님께서 굳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프린트를 만들어 오셔서 니들한테 나눠주실 수 있다. 극히 일부의 학교에서만 그 학교만이 그 내용을 다루면 된다. 그리고 그 이외의 학교에서는 존재 자체도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야. 지금 개차수열만 적어놨는데 개차수열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뭐 너댓 개 더 있을 겁니다. 네댓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아요. 근데 안 하겠다는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많이 이상해요. 안 해. 근데 시험에 나와. 맞아 들어야지. 안 해. 근데 시험에 나와. 근데 안 해도 맞출 수 있어. 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만 하시는 학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외 내용까지 다루는 학교. 교과서 내의 내용들만 가지고 막 심화를 내는 건 상관이 없죠. 교과서에 있는 문제만 내겠다는 게 아니라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심화 내용을 다루는 학교 포함입니다. 그 학교들 심화 포함. 그 학교들에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요렇게 냅니다. 5번째 항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교육 외 과정을 다루는 학교에서는 요 내용을 요렇게 냅니다.
쌤, 얘랑 뭔 차이인가요?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완전 차이가 납니다. 얘는 이 내용을 안 배워도 풀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이 내용을 반드시 배워야만 풀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니들도 알고 나도 알고 지금 뭐 교육 외 과정을 안 배운 친구들도 모두 알고 있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잖아. 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2. 자, 다음과 같이 점화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교육과정 외 거라고 해봐. 교육과정 외야.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 수열,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모른다라는 거야. 문제에서 이렇게 첫째 항과 관계식, 점화식이 주어진 상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를 안 배운 거지. 얘가 이제 교육과정 외라면 안 배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돼. 에다가 1을 넣어. 에다가 1을 넣어. 그러면 에다가 1을 넣으면은 A2 마이너스 A1은 2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첫째 항이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1이라고 주어졌잖아. 그래서 제2항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넘기면은 3. 이제 n에다가 뭘 넣어? 2를 넣어. 그러면 A3 마이너스 A2는 2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바로 위에서 제2항이 3이다라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3 넣어서 넘기면 제3항은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에다가 이번에는 3을 넣어. 그러면 A4 마이너스 A3은 2가 되는데 A3이 5다라는 걸 위에서 알아냈으니까 넘기면 A4가 7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n에다가 4를 넣으면 A5 마이너스 A4가 2가 되는데 우리가 위에서 A4가 7인 걸 알아냈으니까 7을 넣어서 넘기면 A5가 9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100항을 구하래. A100을 구하래. 그러면 6번째 항, 7번째 항, 8번째 항, 9번째 항 다 점차적으로 다 구해서 제 100항까지 가야 된다는 건데 시간이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물론 시간만 많으면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 이 문제 푸는데 1분 만에 끝내야 될 거란 말이야. 길어봤자 2분, 3분. 근데 언제 100번째까지 가?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만 다룬 학교에서는 교육 외 내용을 출제를 하더라도 수열의 귀납적 정의 개념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넣어가면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제 출제는 할 수 있지만 왜? 이게 개념이니까. 그리고 이 개념은 가르치니까. 뭐야? 그냥 넣어보는 거지 뭐.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게 그냥 이거의 개념이야. 이 개념을 토대로 이 내용을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절대로 문제에서 제 100항 뿐만 아니라 제 10항을 내기에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제 5항 아니면 좀 심하다 싶으면 제 6항 요 정도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다음에 수열에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교육 외 과정을 통해서 배웠다고 쳐봐. 이거는 교과서에는 없지만 학교 선생님께서 이거 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딱 알려주신 거야. 이걸 배운 거지. 그 아이들은 교육 외 과정을 배운 아이들은. 그러면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할 필요 없이 바로 여기다가 100을 빡빡 집어넣어서 100번째 항은 199입니다 라고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를 배우면 이 짓을 하지 않고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배워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 자꾸 이게 뭔 말이냐라는 건데, 그냥, 그래서 배우라는 거야. 말란 얘기냐라는 건데, 결국은 배우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면,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 공식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 막 공식이 막 그지 같단 말이야. 그리고 그 공식에다가 숫자를 갖다 집어넣어서 푸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에서는 뭐만 구하라고 할 거라고? 그냥 5번째 항이나 구하라고 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5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5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그냥 이렇게 일일이 구해서 5번째 항 구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배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 넣으라는 얘기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교육 외 과정을 다룬 학교에서는 제 100항을 구하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그렇다라는 것은 이렇게는 절대로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수열의 일반 항을 구하는 과정을 이해하시고 외우셔서 그 일반 항을 구해내신 다음에 거기다가 100을 바로 집어넣어서 바로 답을 구해내는 그런 과정을 해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소수의 몇몇 학생들은 쌤들이 가서 너는 안타깝지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쌤이 나한테는 안 와.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럼 이걸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출제는 되되 5번째 항이나 구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1이나 놓고 2나 놓고 3이나 놓고 4나 놓고 계산 실수나 하지 않으면서 풀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문제가 출제가 된 경우, 그 경우에는 니들이 이제 3가지 중에 하나의 대답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니들한테 점화식이 딱 주어지면 물어봐. 아이야, 이 수열은, 이 점화식은 어떤 수열의 점화식이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그때 니들이 대답할 게 3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그렇지. 그럼 등차 수열의 점화식 구하는 공식 알아?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의 점화식 쭉 해가지고 100번째 항 구하라. 그럼 100 빡 집어넣어서 문제 빡 끝내버리는 거죠. 1 넣고 2 넣고 3 넣고 이러시면 안 돼. 등차 수열은 니들도 배웠고 교육 외 과정의 아이들도 배웠지만 니들도 배웠으니까 등차 수열 문제는 100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도 배우고 쟤도 배웠으니까. 그 다음, 자, 이 수열은 이 점화식은 어떤 수열의 점화식이니? 2번째죠. 등비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그럼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뭐야? AR의 n-1입니다. 거기다가 10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다. 그래서 100번째 항이 얼마입니다. 라고 구하실 수 있어야죠. 왜? 등비 수열 역시 교육과정 외 내용을 다루는 학교뿐만 아니라 니들도 배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번째 항을 바로 빡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본다고. 야, 이거 무슨 수열의 점화식이니? 라고 했을 때 봤는데 이거 등차 수열의 점화식도 아니야. 이거 등비 수열의 점화식도 아닌 거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모릅니다. 처음 배웠습니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처음 맞는 거고, 모르는 수열입니다.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당당하게, 모른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모릅니다.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죠. 당당하게 모름을 밝히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등차 수열인데 모른다고 했어. 그럼 쳐맞아야죠. 그쵸? 이건 이제 쳐맞아야 되는 건데, 진짜 처음 봤어. 그러면 오늘 처음 봤습니다. 모릅니다. 그럼 내가 이제 걷다 대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풀어?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풀면 어떻게 풀어? 1 넣고 2 넣고 3 넣고 넣다 보면 한 5번째 항이나 6번째 항 정도는 주어진 시간 1, 2분 안에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의 점화식, 등비 수열의 점화식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열의 점화식들에 대한 소개까지는 아니고 존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바이블의 12단원 내용에 많은 걸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을 건너뛰는 이유, 하지만 몇몇의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자, 괄호 1번 보시면은 제2항이 첫째 항의 3배다. 그리고 제5항이 C8이다. 그리고 점화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니들한테 이제 물어본다니까. 이게 무슨 수열의 점화식이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걷다 대고 니들이 등차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등비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모르는 수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예를 가지고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등차 수열의 점화식인 거죠.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뺐고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뺐는데 그게 같다라는 것은 그 값이 공차다라는 거죠. 그러면 등차 수열인 걸 알아냈으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외워져 있어야죠. A 플러스 n-1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이 18이다. 이제는 이게 아니죠. n에다가 5 넣으면 18이다. 그래서 a 플러스 4d가 18이다. 그 다음에 n에다가 2 넣은 거. 그러니까 a 플러스 d는 a에다가 3배한 거랑 같다. 3a. 그러면 d는 2a가 되겠고 연립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9a가 18이 되니까 a는 2가 되겠고요. a가 2면 d는 4다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항과 공차를 구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한 첫째 항과 공차를 들고 일반 항에 가서 일반 항에 있는 문자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서 일반 항을 완성시킨 후에 쉬라 그랬어요. 한 템포. 여기서 쉬지 말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쉬라 그랬죠.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뭘 구하래? 제10항을 구하래. 그럼 이제 여기다가 n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10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10항이 38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얘를 보면서 이거 모릅니다. 몰라요. 오늘 처음 봤어요. 이거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7 넣고 8 넣고 9 넣고 그래서 풀어야 됩니다 하는 친구들은 내가 이제 괄호 2번 끝나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도 풀고 있는 거죠. 되겠죠. 자, 괄호 2번 계속 봅니다. 자, 힌트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힌트 중에서도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나눈 값과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나눈 값이 같다라는 것은 공비다. 그 값이 공비다라는 거죠. 등비수열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쓴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 얘는 얘에다가 5 집어넣어서 32다라는 거고요. 얘는 n에다가 2 집어넣은 거랑 첫째 항이랑 제곱한 게 같다. 그러면 약분을 하시게 되면 a가 r이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a에다가 r 집어넣어 주시면 뭐 a의 5제곱이 32다. 5제곱이 32다. 그러면 a는 2다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a랑 r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r도 2다. 여기서 쉬지 말라 그랬어요. a에다가 2 넣고 r에다가 2 넣어서 일반항을 완성시키라라는 거죠. 아이고, n제곱. 이제 얘를 가지고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2의 10제곱이니까 1024가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문제에서 점화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점화식을 보고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네,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네 라고 알아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아봤다라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쓰신다라는 거지.
그리고 문제에서 제시한 것들을 쏙쏙 바로바로 집어넣어서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한 힌트를 바로바로 집어넣으면서 문제를 풀어버린다라는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 문제에서 주어진 점화식을 보고 등차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라면 그걸 가지고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외웠을 거 아니야. 그 외운 일반항을 써서 문제에서 추가로 주어지는 힌트를 쏙쏙 1 넣고 2 넣고 3 넣고 넣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쏙쏙 집어넣어서 문제를 마무리를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예제 2번부터 시작되는 점화식들, 수열들을 풀어 보신다라면, 자, 점화식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수열의 점화식이냐면 몰라요 수열입니다. 몰라요 수열의 점화식이다라는 거죠. 우린 이걸 배운 적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자, 이거 무슨 수열의 점화식인가요? 몰라요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자, 그럼 일반항 구할 수 있나요?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막 쏙쏙 집어넣어서 푸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왜? 일반항을 모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어차피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올 거고 한 5번째 항을 구하여라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지. 그럼 제2항에서 첫째 항을 뺀 게 1 집어넣으면은 3이네. 근데 첫째 항이 1이라고 문제 주어졌어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제2항이 4가 되겠습니다. 아직 2항밖에 못 구했어. 제5항을 구해야 되니까 n에다가 이번에는 2를 넣어야죠. 그러면은 a3 마이너스 a2는 2 넣으시면은 4, 2, 1이니까 7. 근데 a2가 얼마냐면 4인 걸 알아냈잖아요. 그래서 4를 넘겨주시면은 세 번째 항이 11이다 라는 거죠. 자, 이번에 n에다가 3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3 넣었으니까 13 되겠고요. 근데 얘가 11이니까 넘어가서 A4는 24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n에다가 4를 넣어서 4 넣었으면은 21이네요. 그리고 얘가 24니까 넘어가서 A5가 45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푼다라는 거야. 자, 무슨 수열의 점화식인가요? 몰라요 수열입니다. 그럼 어떻게 푸나요? 일반항은 모르나요? 일반항은 모릅니다. 따라서 1부터 하나씩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넣어봤더니 5번째 항이 45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개차 수열이라는 것을 배웠어. 그리고 개차 수열이라는 것의 일반항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A에는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요게 개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입니다. 그럼 첫째 항이 얼마냐면 1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는 문제에서 추가로 주어지고 있는 요 관계식을 식을 BK라고 합니다. 이건 뭐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필요 없죠. 그래서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 시그마 이제 분배를 해야지. 그럼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시그마 1 이걸 막 그 공식 있잖아요. 시그마 공식 그거를 막 이용해서 막 풀어 제끼는 거야. 이제 거기다가 1을 딱 더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일반항이 구해졌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일반항에다가 5 집어넣으면 답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 시간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거야. 이거 구하는 과정이나 이거 구하는 과정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5번째 항이 아니라 100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다 쳐봐. 그러면 얘로는 못 풀고 얘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려면 이것만 배운 애들은 풀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배운 학생들만이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그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예제 2번을 그래서
안 하고 넘어갑니다. 쌤, 저희 학교에서는 이거 하는데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쌤이 따로 영상을 11단원과 함께 작업을 해 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교과서 내에 있는 내용들만 다루는 학교를 대상으로 영상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 넘어갑니다. 예제 3번 넘어갑니다. 얘들은 전부 다 몰라요 수열입니다. 전부 다 넘어갑니다. 예제 5번도 넘어갑니다. 예제 6번도 넘어갑니다. 막 넘어가요 지금. 예제 2번부터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제 7번도 넘어갑니다. 와, 그쵸? 자, 이제 예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8번. 예제 8번도 사실은 그냥 넘어가도 뭐 딱히 문제될 건 없어요. 정말 딱히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니들 교과서에 그 읽어볼 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것저것 얘기해주고 있는 거. 그런 거에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얘가 실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가지고 뭐 쌤이 뭐 이것저것 또 할 거는 아니고 그냥 구경이나 또 하겠다라는 거야. 구경만 할 거야. 알겠죠? 옆에 있는 문제는 안 푸셔도 된다라는 거죠. 구경만 합니다. 자, 108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탑을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칸 오를 수도 있고 두 칸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세 칸은 다리가 짧아서 못 오른다라는 겁니다. 자, n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단의 수가 한 개야. 그러면 한 걸음 딱 가면 되겠죠. 한 칸 올라가는 방법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단의 수가 두 개야. 계단의 수가 두 개야. 그럼 얘를 올라가는 방법이 한 칸 한 칸 올라가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한 번에 두 칸을 가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계단이 세 개야. 그러면 한 칸 한 칸 한 칸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한 칸, 두 칸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두 칸, 한 칸. 다른 거죠. 한 칸, 두 칸과 두 칸, 한 칸은. 그리고 세 칸은 갈 수 없어요. 다리가 짧아서. 그래서 계단의 수가 세 개일 때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단의 수가 네 개야. 그러면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오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한 칸, 한 칸, 두 칸. 아니면 한 칸, 두 칸, 한 칸. 아니면 두 칸, 한 칸, 한 칸. 아니면 두 칸, 두 칸.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냐면 5가지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또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의 증가량. 그러니까 방법의 수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1 증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증가했느냐? 1 증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증가했느냐? 2 증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an 플러스 1을 an과 an 플러스 1로 나타내어라. 그러니까 다음에 세 개의 항 사이의 관계식, 즉 점화식을 구해봐라 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요거 두 개 더하면 3이죠. 요겁니다. 요거 두 개 더하면 5죠. 요것만 가지고 보면 n항과 n 플러스 1항이 더해진 게 n 플러스 2항이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뭐 계단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이제 토끼 낳는 걸로도 할 수 있고 뭐 학교에서 책에 뭐 다양하게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 건데 그냥 뭐 요런 관계식, 점화식을 띄는 게 피보나치 수열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단의 수가 5개면 요거 두 개를 또 더하는 거야. 요거 두 개 더하면 8이잖아. 이게 8가지다라는 거지. 계단의 수가 6개면은 요거 두 개 더해서 13. 요거 두 개 더해서 21. 요거 두 개 더해서 뭐 34.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수열이 피보나치 수열이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만 그냥 어디서 한번 들어봤다. 요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에는 수학적 귀납
귀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은 수학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1학년 과정에서 수학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자, 명제 파트에서 우리는 그 명제의 참과 거짓을 그 명제를 구성하고 있는 조건, 가정 조건과 결론 조건의 진리집합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그러니까 집합의 포함관계를 이용을 해서 그 명제의 참, 거짓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역, 대우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다. 대우가 참이면 그 명제도 참이다. 뭐 이런 것을 사용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발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근데 발레라는 것은 참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건 아니었고 거짓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딱 봐도 보여. 얘를 하나 드는 거지. 야, 봐봐. 네가 하고 있는 말이 거짓말이 참이 아니잖아. 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하나 들면서 거짓을 설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귀류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귀류법이라는 게 뭐였었냐면은 결론을 부정하죠. 그리고 그 부정된 결론을 증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야. 따라서 결론을 부정한 게 거짓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 그 결론이 참이 돼버리는 뭐 이런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게 귀류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의 증명법이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n 플러스 1의 제곱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다. 뭐 너무 당연한 거죠. 그쵸? 뭐 다들 외우셨을 거고, 그쵸? 근데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증명해 보자는 거야. 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당연하냐는 거야. 설명을 해보라는 거지. 자, 에다 일러보세요. 그러면 좌변은 계산해봐, 니들이. 4. 우변은 4.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이에요? 아니지. 2를 넣으면 성립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2를 넣어봐. 2를 넣어봤더니 니들이 계산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 2를 넣어보세요. 자, 넣어보시면은 계산하시면 같은가요? 같죠. 뭐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같습니다. 3을 넣어도 같을 거고요. 4를 넣어도 같을 거예요. 그걸 니들이 하는 거야. 니들이 앞으로 9박 10일 동안 n에다가 10만까지 넣어보는 거야. 10만까지. 그럼 다 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안 넣어봐도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그때 내가 10만 1을 넣으면 성립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10만 1도 넣어봐야지 뭐. 그렇게 따지면 100만도 넣어봐야 되고 1000만도 넣어봐야 된다는 건데 1000만을 넣었다고 한들 얘를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다음 명제는 거짓이 아니라 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는 죽을 때까지 넣더라도 얘가 참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얘를 귀납법을 사용해서 증명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n에다가 1을 넣어요. 지금 예를 드는 게 아니야. 우린 지금 귀납법을 사용하는 거야. n에다가 1을 넣어. 그럼 좌변은 2의 제곱, 우변은 1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좌변 계산하시면 4고 우변 계산하시면 4입니다. 같죠? 따라서 n이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쵸?
이제 n에다가 2를 넣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n이 2일 때는 성립하는지 확인을 못했어. n이 2일 때는 성립하는지 확인을 못한 거야 지금. 바로 k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합니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하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확인합니다.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야. 그냥 n에다가 k 플러스 1 땡 놓고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막 이런저런 과정을 거칠 거야. 그래서 거쳐서 비로소 와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네 라고 확인을 할 거야. 과정을 거쳐서. 근데 이 확인은 확정은 아니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라고 확정은 아니고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차이냐면 다음에 확인은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는 그 가정 하에서 얘가 성립한다라는 게 확인된 거야. 근데 만약에 n이 k일 때 성립을 안 하면 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라고 확정은 지을 수가 없는 거야. 확인만 됐을 뿐. 이거 근거 하에서.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 하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얘가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정 지으려면 얘가 성립한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돼. 근데 확신은 지금 못 세운다고. 그냥 가정만 했을 것 뿐인 거지. 자, k에다가 1을 넣어보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n이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가정하에서 n이 2일 때도 성립함을 확인한 거죠. 근데 n이 2일 때 성립한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아직 없다라는 거야. 왜? n이 1일 때 성립한다라는 보장이 없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n이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n이 1일 때 성립하는 것은 확정된 거야. 직접 확인을 했으니까. 근데 n이 2일 때 우리가 넣어봤어? n에다가 2 넣어봤어? 안 넣어봤잖아. 그러니까 n이 2일 때 성립한다는 것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거지. 근데 다음의 과정에서 k가 1이면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n이 2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게 되는 건데 우리가 위에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라는 확정을 지었잖아. 그러면 그 확정하에서 이제 가정이 아니라 확정하에서 n이 2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n에다가 2를 안 넣어봤는데 n에다가 2를 안 넣어봤는데도 이제 n이 2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확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번엔 k에다가 2를 넣어보는 거야. n이 2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n이 3일 때도 성립하는지 확인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3을 넣어본 건 아니야.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n이 2일 때 성립한다라는 확정이 있다라면 얘가 성립한다라는 게 확정되는데 n이 2일 때 성립한다라는 확신이 있어. 확정이 됐어, 아까.
그러면 그 하에서 확신하에서 확정하에서 n이 3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게 이제 확정되는 거야. 넣어보지 않고도 확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7 넣고 점차적으로 하나씩 넣어간다라면 1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2일 때 성립하는데 1일 때 성립했어. 아, 이제 2일 때 성립한 거야. 그럼 2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3일 때 성립하는 건데 우리 좀 전에 2일 때 성립한다고 확정 지었잖아. 그러니까 3일 때도 확정된 거야. 근데 그리고 이제 n에다가 k가 3이면은 n이 3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n이 4일 때도 성립하는데 n이 3일 때 확정됐잖아. 성립한다는 게 확정됐잖아. 그럼 4일 때도 이제 확정된 거야. 그럼 이제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계속 확정, 확신, 가정하에서 확신인데 그 가정이 확정이 되었으므로 이제 확정이 계속 되어 나갈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도미노가 있어. 간격이 일정한 거지. 간격을 일정하게 세워놨어. 띡 밀면 얘가 밀릴까? 라는 건데 일일이 다 밀어봐야지. 여기 못이 박혀 있을 수도 있잖아. 다 밀어봐야지. 근데 다 밀어봐서는 이제 뭐 이게 계속 갈 거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뭘 하냐? 얘를 밀면 밀리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K번째 걸 밀었을 때 그 다음 번째 게 밀리는지 확인하는 거야. 이걸 확인했어. 이제 얘를 밀어. 그럼 얘를 밀면 얘가 얘를 밀겠지. 얘가 밀리면서 얘를 밀겠지. 그때까지 얘는 뭐하고 있어?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우린 알아. 왜? 얘가 밀렸기 때문에 얘를 밀 거야. 그럼 얘가 얘를 밀 거고 얘가 얘를 밀 거고 얘가 얘를 밀 거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을 했잖아. 그래서 결국은 얘도 밀릴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지. 자, 요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일단 n일 때, n이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대입을 해서 확인을 눈으로 직접 하는 거죠. 그러고 확정을 짓는다는 거야. 확인을 해서 진짜 성립하네. 확정 짓는 거죠. 그리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확정은 아니야. 왜?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성립한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지. 됐어요? 근데 얘를 집어넣는 순간, 그러니까 첫 번째 도미노를 미는 순간 얘를 밀면 얘가 밀리고 얘를 밀면 얘가 밀리고 얘를 밀면 얘가 밀린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 밀리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얘도 밀리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직접 문제를 풀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예제 9번입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연수의 시작은 얼마? 1. 그러니까 1부터 일단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래서 n에다가 1 넣어 보시면 좌변에 n에다가 1을 넣으시면 맨 앞에 있는 얘가 돼요. 그래서 좌변은 1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우변에 있는 식에다가 또 1을 넣어보시면은 2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좌변은 3분의 1이고요. 우변은 3분의 1입니다. 같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확정을 지킨 거죠. n이 1일 때, 이제 n이 1일 때 다음에 등식은 성립하는 거야. 확정됐어. 눈으로 직접 확인했잖아. 이제 n이 k일 때 성립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분의 1은 2k 플러스 1분의 k.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단정 지은 게 아니라 같다라고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성립한다라고 가정만 하자고. 얘가 성립한다라면 이렇게 한 거야. 자, 그렇다면 양변에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분의 1을 더 할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원래 요거였었는데, 그러니까 1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2k 마이너스 1 2k 플러스 1 분의 1이었는데 좌변은 거기에다가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분의 1을 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변은 원래는 2k 플러스 1 분의 k였잖아요. 이제 여기다가도 뭐를 2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분의 1 얘를 더하겠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얘가 성립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양변에 왼쪽만 오른쪽만이 아니라 등호를 기준으로 양변에 똑같이 무언가를 똑같이 더해 줬어요. 그러면 다음의 등식이 성립한다는 그 가정 하에서 아래의 등식도 여전히 성립을 하고 있을 거예요.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게 성립한다는 가정 하에서 양변에 똑같은 걸 더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등호는 성립한다가 되겠습니다. 요 가정 하에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변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분수끼리 합이에요. 이거 통분을 해야 되겠죠? 요거 두 개를 더 하시려면은.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2k 플러스 3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게 되면 통분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통분을 하는 거지.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분의 이제 분자 더해야죠. 근데 요게 2k 제곱 플러스 3k 여기 1 더하시면 2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이 됩니다. 얘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이 등호가 성립을 하고요. 이 등호가 여전히 성립을 합니다. 요 가정하에서. 근데 요 가정이 무너지면 이것도 무너지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분자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2k 플러스 1 2k 플러스 k 플러스 1이 되네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분자가. 그러면 분모에 있는 2k 플러스 1과 분자에 있는 2k 플러스 1이 약분이 되면서 2k 플러스 3분의 k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분모에 2k 플러스 3을 2k 플러스 1 플러스 1 분의 k 플러스 1 요렇게 쓰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다음에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했습니다. 얘가 성립을 한다라면 이 등호는 여전히 성립하고 있을 겁니다. 통분을 해서 내려왔을 뿐이에요. 여전히 등호는 성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등호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약분을 했을 뿐이에요. 따라서 이 등호는 여전히 성립을 합니다. 물론 저 등호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형태를 조금 바꾼 것뿐입니다. 다시 분배해보시면 똑같아요. 따라서 여전히 등호가 성립합니다. 물론 저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다음이 성립함을 확인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에 주어진 다음의 식에 n에다가 k 플러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n에다가 k 플러스 1을 n에다가 k 플러스 1을 n에다가 k 플러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뭐? 보시면 좌면에 있는 식 여기 있는 거랑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식과 정확하게 일치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식이 우변에 있는 식에다가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가정하에서. 근데 이 가정이 무슨 가정이냐면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는 가정이에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는 가정이 이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하에서 다음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다음이 성립한다라는 게 뭐냐?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의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이제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했고 요 가정하에서 이걸 했단 말이야. 이제 요 k에다가 1을 딱 넣어. 그럼 1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2가 성립하는데 1이 성립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2가 성립하는 걸 확정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2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3이 성립하는 건데 2가 성립한다는 걸 확정시켰으니까 확인이 됐으니까 n이 3일 때도 성립을 한다라고 확정된 거고, 그럼 3 집어넣으면 성립하니까 성립하고 도면호가 쫙 넘어지면서 앞으로 계속 성립하겠구나 라고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9번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얘예요. 양변에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분의 1을 뜬금없이 더하고 있죠.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양변에 얘를 더하게 됐어. 왜 하필 얘를 더했을까? 왜 하필 얘일까? 2k 플러스 5 이런 걸 더하면 안 되나? 안 돼. 딱 얘를 더해야만 해. 아무거나 더해선 절대로 안 돼. 딱 얘를 더해야 돼. 그러면 도대체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해낼 거냐라는 건데, 자,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의 결론은 알고 있어요. 결론을 알고 뭐냐?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게 확인돼야 돼. 그게 만들어져야 돼. 뭘 가지고? n이 k일 때의 것을 가지고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것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n이 k일 때 요건데, 그럼 여기다가 뭔 짓을 해줘야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것이 만들어질 거냐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넣어보는 거야. 넣어봤더니 요게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더한다라고 한 거죠. 사실은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안 되죠. 원래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오늘은 왠지 얘를 더하고 싶어. 근데 더해봤더니 와우!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졌네? 와,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구나.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럴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몰래. 얘는 과정이 아니라 결론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몰래 쓱 집어넣어 보는 거야. 여기 베끼는 거죠, 이렇게. 저게 나와야 되는 거구만. 야, 그러려면 여기다가, 요걸 더해줘야 되겠는데? 하면서, 모르는 척 하면서, 난 몰랐어. 나 저거 안 봤어. 하면서 얘를 더해주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야, 이거 신기한데? 이야, 쟤랑 똑같이 나왔어. 사실은 알고 한 건데. 요런 식의 액션이 좀 필요하다. 라는 거죠.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제 9번 수학적 귀납법 증명했습니다. 자, 예제 10번. 이번에는 부등식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여라 라는 거예요. 자, 빡세죠? 빡셉니다. 자, 그래서 예제 9번과 예제 10번은 영상만 보시면 돼요. 영상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엄청 이제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얘들아, 우리가 12단원 들어왔어요. 12단원 들어와서 예제 1번을 했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그리고 예제 2번을 안 했어요. 쌤이 개차수열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하지 말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예제 2번 안 했고, 예제 3번도 안 했고, 예제 4, 5, 6, 7, 8이 피보나치 수열이었는데 그것도 구경만 하라 그랬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제 1번만 하는 거야. 그리고 방금 예제 9번을 하고 수학적 귀납법 얘기를 꺼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예제 9번에 옆에 붙어 있는 문제를 풀라 그랬어. 풀지 말라 그랬어. 풀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그리고 예제 10번에 옆에 있는 붙어 있는 문제도 안 풉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12단원 같은 경우에는 예제 1번만 문제를 푸시고요. 개념 영상을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되나요? 자, 그래서 개념 과정만, 개념 테스트만 보시는 걸로 하시고, 이것도 구경하는 거야. 구경하는데 그래도 제대로 구경을 해. 쌤,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나요?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데 지금 니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형태의 시험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드물고, 다 쓰는 게 시험에 나오더라도 그 시험 문제는 니들 교과서 안에 있는 증명으로 문제가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게 아니라면 빈칸 넣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빈칸 넣는 방법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 이거 한다고 해서 빈칸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쌤이 요거에 맞게끔 시험 문제 그 네모가 뚫려 있는 그런 자료들을 배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열심히 푸시면 돼.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하는 거구나. 와, 씨 존나 거지 같다. 못해 먹겠다. 뭐 이런 느낌과 함께 그래도 저런 거구나는 알고 해두시라고. 알겠죠? 자, 계속 봅니다. 증명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한다고? 모든 자연수 n, n의 시작은 1입니다. 따라서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뭐 한다고? 확인을 해보는 거지. 여기서 1 넣어봤는데 성립 안 하네? 그럼 더 이상 증명을 할 필요가 없죠. 너 거짓! 끝나는 거지. 발레를 찾은 거니까. 그래서 n에다가 1 넣어보시면은 좌변은 1이 됩니다. 우변에 n에다가 1 넣어보시면은 얘가 되죠. 그래서 앞에 2 있고요.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변 1입니다. 좌변 1입니다. 부두고 방향 성립하죠.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확인해봤더니 확인된다라는 거죠. 확정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하는 것을 가정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K분의 1. 2에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성립한다라고 가정만 한 거야. 이제 양변에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할 거예요. 정말 뜬금없이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는 거죠. 왜 얘를 더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뜬금없이. 그럼 쌤 K 플러스 2를 더해도 되나요? 그건 안 돼. 꼭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야 돼. 근데 사실은 이건 거잖아요. 우리가 결국 끌어내야 되는 결론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n에다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게 짠 하고 나와야 돼. 근데 그게 짠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러면은 일단 좌변부터 일단 비교해보면은 n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K 플러스 1분의 1이 생겨야 되네? 일단 좌변을 똑같이 만들려면 K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야 되겠구나 라고 쓱 보고 베낀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당연히 저 식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모양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쵸? 그럼 우변에는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쌤, 여기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는 거 아닌가? 이러시면 곤란한 거야. 여기다가 n에다가 K 플러스 1 넣고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거를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만들어 나가려고 하니까 좌변만 비교해 봤더니 얘가 필요한 거지. 근데 좌변에만 더할 수 없잖아. 우변에도 더해줘야 부등호 방향이 여전히 성립하고 있을 거 아니야. 물론 얘가 성립한다는 가정 하에서. 그래서 좌변에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더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쓰고 계시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좌변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우변 역시 저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그 식이 만들어져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변이 얘가 아니라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 자, 요렇게 되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정확하게는 얘를 알면서 가는 건 아니야. 가다 보니 와우, unbelievable. 와우, fantastic.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은 게 어느덧 만들어져 있네? 나는 정말 몰랐었던 거야. 이런 식의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개똥 같은 소리인가긴 한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갑자기 얘가 이렇게 어떻게 가냐라는 건데 보시면은 요 바로 앞에 뭐가 있을 거냐면은 얘가 있을 거야. 요 바로 앞에 K 플러스 1분의 1이 있겠죠. 그래서 괄호를 여기까지만 쳐버릴 거야. 그리고 얘는 괄호 밖으로 나가면서 앞에 있는 2가 곱해져서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K 플러스 1분의 1이랑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분의 2. 자, 요게 결국은 얘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k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2. 요거 곱하면 그냥 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볼 거야. 누가 더 크냐는 거지. 자, k는 아무리 작아도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1이죠. 2, 3, 4. 얘가 그래서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곱해져 있는 1이랑 지금 k 플러스 1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 요건 똑같으니까 요거 두 개를 비교하자는 건데 k가 1 이상의 자연수이므로 얘가 더 커. 그러니까 얘가 더 커. 되나요? 얘가 더 커. 그래서 얘가 크냐? 얘가 크냐? 얘가 더 크다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두고 방향이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거지. 얘가 다시 볼게요. 왼쪽에 있는 식이 오른쪽에 있는 식보다 더 크다라는 가정을 일단 깔았어. 얘가 성립한다는 가정을 깐 거지.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했기 때문에 여전히 왼쪽이 오른쪽에 있는 식보다 똑같은 걸 더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식이 더 커. 더 크거나 같은 거지. 자, 이제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위에 게 더 커. 그러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대. B랑 C랑 비교해 봤는데 B가 C보다 더 크거나 같대. 그러면 A가 커, C가 커. A가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거죠. 무슨 근거에서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근거 하에서 얘가 성립한다는 거를 확인했다는 거지. 근데 얘가 알고 봤더니 뭐야? 와우, unbelievable. n이 k 플러스 1일 때 그러니까 n에다 k 플러스 1 넣어봤더니 얘가 되네.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거야? 라는 건데 사실은 얘를 그러니까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를 계속 보면서 야 저게 만들어지려면 도대체 뭔 짓거리를 해줘야 되는 거지? 막 이러면서 겨우겨우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얘가 성립한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확인해봤더니 확인되는 걸 직접 눈으로 확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2일 때도 성립이 되는 건데 1일 때 성립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2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다. 2가 성립한다는 가정하에서 3이 성립하는데 2가 성립하는 걸 확정했으니까 이제 3일 때도 성립한다. 확정하자. 그러면은 계속 이제 물고 물리면서 쭉쭉쭉 도미노가 쫙 넘어지듯이 그 이후로는 알아서 계속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수학적 귀납법으로의 증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단원은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12단원 같은 경우에는 배울 게 예제 1번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점화식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거 한 문제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만 배운 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배웠어요. 뭐였었냐면은 첫 번째 항 내지 두 번째 항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n항과 n 플러스 1항 내지 n 플러스 2항 정도 그것들의 관계식, 즉 점화식이 주어진다라는 거였어요. 단지 우리는 그 점화식을 가지고 이것은 등차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등비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까지는 예제 1번인 거죠. 그리고 모르는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라는 건데 그게 예제 2번부터 쭉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제 2번부터 예제 8번까지는 그 수열의 일반 항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게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지. 몰라요 수열이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나오는 거죠. 나옵니다. 그럼 이 몰라요 수열 어떻게 풀 거냐? 이걸 안 배웠는데. 넣어본다는 거죠. 선생님, 어느 세월에 넣나요?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어차피 5번째 항 아니면 많아봤자 6번째 항이나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넣다 보면 답이 구해진다는 거죠. 1, 2분 안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등차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입니다. 몰라요 수열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몰라요. 이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딱 봤더니 등차수 수열이야. 그럼 이제 쳐맞아야지. 그 쳐맞음을 각오하고도 몰라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을 가질 만큼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 시험에 그냥 반드시 출제된다. 이미 출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기말고사에 반드시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그런 증명보다는 여기 네모, 그 다음 뭐 여기 네모, 이런 식으로 네모 칸 넣는 뭐 그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네모 칸 채우는 스킬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 요거 개념과 상관없이 스킬을 좀 배워야 돼. 되겠죠? 그거는 쌤이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면서 관련된 자료를 배포를 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면 뭐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다 쓰라고 하는 학교가 출제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진짜 실제로. 근데 그런 학교들은 시험 전에 충분히 선생님들께서 찔러줘. 야,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해둬. 찔러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어차피 교과서 안에 있는 문제일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 이게 너희 학교 교과서에 있다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할 시간에 너희 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를 증명하라는 거죠. 이거 하고 있지 말고. 되나요? 그래서 이래저래 많이 줄었습니다. 문제 풀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테스트는 없을 거고요. 개념 테스트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개념 테스트도 뭐 사실 쌤이 중간중간 했었던 얘기들이 이제 개념 테스트로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문제 푸는 게 없으니까 개념을 가능하면 한 번 쭉 보셨으니까 그 다음 볼 때는 좀 배속을 쭉 늘려서 1.5배, 2배까지 더 늘려서 보시고 테스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12단원 수학적 귀납법까지 해서 수원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